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땅 밑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뿌리의 성장 방법이 단순히 수동적 반응인지 적극적인 회피 반응인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식물도 인간의 촉각처럼 다른 물체와 접촉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분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이효준 선임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물이 사람처럼 외부 자극을 느끼고 또 대응까지 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우선 어떤 원리로 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식물은 건드리거나 상처를 주면 빠른 시간 내에 식물 세포 속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집니다. 네, 높아진 칼슘 이온은 세포 내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 역할을 하며 또한 주변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서 칼슘 이온의 연쇄적인 농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이는 동물의 촉각이나 통각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칼슘 이온 농도의 변화는 식물 세포 내에서 다양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예,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의 속도나 양 등에 따라 다른 신호가 생기며 이를 통해 터치나 또 상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후 신호들은 식물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식물의 성장이나 발달 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식물들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터치, 상처와 같은 자극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럼 식물들이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터치와 상처는 사실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 먼저 터치는 식물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동물처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터치 자극을 느낀 식물은 줄기나 뿌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네, 덩굴 식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장애물을 만날 경우에 장애물의 반대쪽으로 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의 안쪽으로 휘어집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어 기둥과 같은 장애물을 감아 올라가는 모양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식물은 바람이 부는 환경을 터치 반응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예, 터치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식물은 현재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식물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부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최대한 땅에 붙어서 성장하기도 하고 지하부를 강화시키고 내부를 단단하게 강화시켜 바람에 대응합니다. 예, 반면 상처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의 방어 신호입니다. 네. 식물은 곤충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방어 호르몬인 자스몬산을 합성합니다. 자스몬산은 식물 내에서 여러 방어 물질을 만들도록 하는데 대표적으로 곤충의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소화를 하지 못하는 곤충들은 식물은 더는 먹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산 중턱에 있는 나무가 그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식물의 터치 반응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 주제로 들어가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밝혀낸 식물 뿌리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죠. 네, 식물 뿌리는 바위나 돌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빠른 시간 내에 칼슘 신호가 발생하고 이는 옥신이라는 식물 성장 호르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네. 이 옥신은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비대칭적으로 축적되면 세포 성장 또한 비대칭적으로 일어나서 뿌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예. 저희는 이 식물이 이 현상을 이용해서 뿌리가 성장 도중 장애물을 만날 경우 즉시 옥신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 뿌리가 휘어져서 장애물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옥신이 어떻게 알고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예. 네. 옥신은 세포를 넘나들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을 연구자들은 트랜스포터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는 여러 종류의 트랜스포터들 중에서 뿌리의 장애물 회피와 관련된 단백질을 찾아내 장애물 회피 원리를 밝혔습니다. 네. 뿌리가 장애물을 회피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뿌리는 흙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관찰하셨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흙 속에 있는 뿌리는 움직임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뿌리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투명하고 단단한 고체 배지라고 부르는 것 위에 식물을 올려놓고 키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고체 배지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양분들이 들어있어 식물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장애물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뿌리가 성장하는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30분에 한 번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약 12시간 동안 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습니다. 네. 흙 속에서는 사실 장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뿌리의 장애물 반응과 일반적인 성장 반응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네. 저희가 사용한 방법에서는 뿌리의 성장 경로상 장애물이 딱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매우 쉽고 따라서 연구에 적합합니다. 저희는 뿌리가 장애물에 닿는 순간을 기점으로 전후에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그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 뿌리의 한쪽으로 이동해서 뿌리를 휘어지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옥신은 원래 식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옥신은 대표적인 식물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세포 성장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줄기에서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뿌리에서는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식물의 줄기가 빛을 받게 되면 줄기 내부의 옥신이 빛과 먼 쪽, 그러니까 그늘진 쪽으로 이동합니다. 줄기에서 옥신은 세포를 길어지게 하므로 그늘진 부분만 길어지고 밝은 부분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기가 빛의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는 굴광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그 옥신이 없다면 장애물 회피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예, 옥신이 없다면 뿌리의 성장 속도에 의해서 장애물에 눌리고 결국 꺾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식물의 경우 장애물의 존재를 빠르게 알아내고 옥신의 이동을 통해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합니다. 네. 이 반응으로 식물은 빠르게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식물을 지탱하고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라는 물질을 이동시켜서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자, 이런 연구 결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뿌리의 장애물 회피 과정은 식물이 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입니다. 식물은 자연 환경에서 터치 자극을 인식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을 피하거나 기둥을 감아 올라가기도 하고 해충의 존재도 느낄 수 있으며 또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네. 예. 이런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좁게는 식물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넓게는 식물의 성장 조절이나 천연물의 합성 조절, 또 해충 피해 저감 등 농업적 형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식물에 대해서 신기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이 외에도 식물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터치뿐만 아니고 상처 반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식물은 상처를 받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에 대한 방어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예.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처 부위를 봉합하거나 또 재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처 부위를 통한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생존을 위해 세포를 재생하려는 동물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경우 세포의 재생 능력이 탁월해서 약간의 호르몬 처리를 통해 복제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를 식물 재분화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오직 상처 부위에서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식물 재분화 연구에서 상처 신호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처 신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물 재분화의 필수적인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네. 상처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이 신호는 앞서 말씀드린 옥신이라는 호르몬 신호를 조절해서 상처 부위 인근의 세포가 초기 상태의 세포로 되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식물 재분화 현상이 왜 상처 부위에서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신호를 조절하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상처 부위가 아닌 지역에서도 이 식물 재분화를 유도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지속해서 추가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원하는 부위의 식물 재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식물 연구에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을지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식물 기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세계의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이상 기온이나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 자원이자 또 동물의 사료 자원인 식물은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수확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또 병해충에 대한 농약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식물 자체에 대한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초 연구를 통해 식물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나 또 적응 또는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여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식물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식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 원리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터치나 또 상처에 대한 식물 내부 신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찾고 또 이를 통해 농업 형질의 개선이나 가치 있는 식물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을 피해서 자라나는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자, 식물의 성장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이효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